화제가 되고 있는 뜨거운 이슈를 과학적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. 사이언스톡의 류시안입니다.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. 이름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요.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전 세계인의 손끝으로 완성하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.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인류의 가치 있는 서적을 모아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. 신경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출발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구텐베르크 하면 이렇게 뭐 활자로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젝트란 말과 결합해서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.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유럽에서 인쇄술 혁명을 이끈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에서 이제 이름을 따와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. 네. 이 프로젝트의 처음 시초가 약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1971년에 미국의 마이클 하트라는 그 당시엔 대학생이었겠죠. 이 대학생이 인류에 굉장히 많은 이 종이 문서로 된 저작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 문서로 만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도 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시초라고 합니다. 이야, 1971년이라고 하면 사실 컴퓨터도 흔하지 않던 시기인데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니까 일단 깜짝 놀랍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나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누구나 공유한다는 건 좋은데요. 왜 저희가 음악이나 무슨 영상 같은 것도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는 것처럼 책이라는 것도 지적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도서관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나 아니면 저작권자가 오래전에 사망을 해서 저작권을 좀 공공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만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, 디지털화 시켜서 파일의 형태로 만든다는 건데 그럼 그 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사람이 다 하나씩 타이핑해서 만드는 겁니까?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시간과 품이 들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. 여기에 이제 최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데요. 약간 이름이 어렵습니다. 광학 문자 인식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. 이렇게 들어서는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? 맞아요. 그러니까 1971년에는 분명히 일단 타이핑을 했을 것 같고요. 기술이 발달하면서 광학 문자 인식. 광학이라고 하면 일단 빛을 이용하는 것 같고 뭘 보고 인식을 한다는 건데 어떤 건가요? 네,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이미지에서 글자만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. 혹시 스마트폰 이용하시죠, 지금? 그렇죠. 스마트폰 이용하죠. 네, 그래서 명함 주고 받을 일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명함 인식 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찍으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거기에 있는 이름이나 뭐 직함이라든가 연락처를 저장해 주잖아요. 그렇게 그림에서 텍스트를만 읽어서 저장을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리는 이해했습니다. 근데 그 인쇄술이 생긴 이후에는 글자가 똑같이 인쇄돼서 컴퓨터가 인식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전에 손으로 쓴 글씨, 특히나 옛날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적혀 있어서 그건 좀 100% 인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. 옛날에는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금 활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
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그 광학 문자인식 시스템이 있어도 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근데 또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다시 타이핑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연구진들이 새로운 그 방안을 고안을 해냈습니다.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질문이 좀 많으시네요. 네. 혹시 류시언 씨 인터넷 하시다가 뭐 좀 꾸불꾸불하게 이상하게 생긴 알파벳이나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보신 적 있으세요? 있어요. 네. 보통 이 가입할 때 인증 네, 네. 절차에서 나오는데 네. 그 숫자하고 알파벳을 뭐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막 맞아요. 이상하게 네. 흘렸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쓰라고. 네, 네, 네.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왜 이런 걸 시키나 네, 네.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. 좀 귀찮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맞아요. 이게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바로 이게 자동 가입 방지 시스템 캡차라는 건데요. 네. 그러니까 자동 가입을 막는다는 건데 무엇에 자동 가입을 막을까요? 글쎄 말이에요. 제 가입을 막을 리는 없고 네, 그쵸? 무엇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요, 이 자동으로 가입을 여러 가지 아이디로 해서 그걸 통해서 뭐 웹사이트의 광고 글을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도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배한다거나 아니면 스팸 메일을 많이 보낸다든가 이렇게 악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컴퓨터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인간인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컴퓨터한테 너가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그렇죠. 네.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맞습니다. 확인받은 거예요. 네네. 오. 그런데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연구진이 네. 이 자동 가입 방지 시스템 캡차에서 고문서에 있는 그런 좀 컴퓨터가 인식하기 어려운 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착안을 한 거예요.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그쵸. 됩니까? 네. 어떻게요? 네. 여기서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. 리캡차라는 겁니다. 리캡차. 네. 리캡차. 뭘까요, 이게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캡차 문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사용자가 인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캡차를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. 이 고문서에서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한 글자를 문제로 내는 거예요. 그럼 사람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걸 어떤 문서인지 어떤 문자인지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입력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리캡차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톡이라는 그 글자가 있어요. 근데 네. 컴퓨터가 이미지에서 사이언스라는 글자를 읽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문제에서 이 사이언스라는 글자가 뭔지 인간에게끔 이렇게 적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를 내서 사람인지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읽지 못한 글자를 좀 써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게 뭐 내가 사이언스라고 적으면 다시 디지털 문서화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사람의 그렇죠. 힘을 빌려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고문서를 이렇게 스캔해서 네.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네네. 자기가 잘 모르는 인식하지 것을 못한.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활자로 이렇게 그쵸. 타이핑할 수 네네. 있도록 남겨서 네. 이 캡처를 다시 한번 한다. 맞습니다. 리캡처한다. 네네. 네. 이런 시스템이군요. 네네. 이야, 특이하네요.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한자 같은 것은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게다가 한자는 뭐 정자로 쓰는 것도 그쵸. 있고 약자로 쓰는 것도 네. 이렇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캡차 프로그램 보시면 거의 알파벳 문구로 이용된 게 많은 상황이고요. 네. 실제로 이 리캡차가 그 실행되고 있는 사이트들도 해외 웹사이트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뭐 한자라든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어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조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고문서를 모두 다 이렇게 네. 복원을 했는데 과연 그 말 같은 것도 저희 뭐 후민정어를 보면 뭐 균기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고문서의 해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약간 검증 작업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우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.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리캡차 문제를 낸다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답변에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리캡차가 그 전자 문서화하는 과정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요. 네.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팩트라든가 정말 맞는 건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최종 뭐 검토라든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친다고 합니다. 네. 언젠가는 종이라는 것이
삭을 수 있는 거기 그쵸.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화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네. 얘기는 저도 들은 게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도 실록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그쵸. 가지고 있는 네.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없습니까? 그 지난 1999년에요. 이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른바 직지 프로젝트라는 게 시행이 됐었다고 해요. 근데 그때는 그 예전에 오래전에 나와서 출간이 중단된 SF 소설들을 위주로 이제 SF 소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처럼 전자 문서화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. 네. 3개월 동안 약 20권 정도의 그 종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외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리캡차가 좀 활성화되진 않은 상황이에요.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앞서 잠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작권 문제도 조금 걸려 있고요. 네.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. 네, 직지 프로젝트, 네. 직지심령에서 그쵸. 나온 네, 말인 것 맞습니다. 같은데요. 아직은 뭐 소설 위주로 조금 진행됐다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근데 해외에서도 고문서를 위주로 진행이 된 것처럼 네. 우리에게도 엄청난 고문서 문화유산이 맞습니다.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지 프로젝트가 많이 발전이 돼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신경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캡차를 통해 매일 약 1억 개의 단어가 디지털화되고요. 연간 평균 250만 권의 책이 복원이 된다고 합니다. 대단한 프로젝트죠. 참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나라도 우리의 위대한 유산인 자료를 좀 더 가치 있게 보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 더 특별한 사이언스 하디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